제가요, 대표님 오늘 출근할 때 퀸즈를 듣다가, 그 극단값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 대중이 소비자구나. 이게 대중들은 소비자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공급자는 개인. 그러니까 그래도 그 대중에서도 그래도 이성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개인, 공급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게 좀 뭔가가 이렇게 맞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대중에서 이 개인은 진짜 잘 없잖아요. 정말 그 대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표님의 말씀들이 그게 그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음, 소수가 중요하고 소수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이거인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대중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자면 대중은 이게 남의 어떤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저 식당을 골랐을 때는 저 식당이 보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식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다수가 어떻게 그 식당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완전 틀릴 수도 있고 완전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심리적으로는 틀리더라도 다 같이 틀리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요. 예. 네, 근데 근데 대중들이 그 식당에 많이 줄 서고 있다고 해서 원래부터 줄 섰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줄 서고 어떤 사람이 있고 다른 식당에는 없고 상대적으로 저 식당에 사람 많아 보여서 거기에 몰렸는지 이거는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은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 예. 그러면 대중이 많이 간다는 이유로 저 집은 잘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좋은 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대중이 먼저 그 선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네, 정리하자면 대중들은 생각보다 깊은 어떤 모니터링하고 깊은 관찰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반사적인 어떤 행위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중의 어떤 행위가 그리고 대중의 어떤 그런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더라도 대중을 따랐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왜? 다들 틀렸잖아요. 수많은 아, 사람 틀렸기 때문에 나도 틀린 거에 있어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런 이유 아, 때문에. 반사적인 행위를 하고 대중들이 누군가는 저렇게 한다더라.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런 걸 한다더라. 뭐 이걸 한다더라. 옆집 누구가 이렇게 한다더라. 뭐저 아시는 어떤 교수님도 이런 프로젝트 이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저런 사람들도 이런 걸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한다더라. 뭐 그렇다 가지고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역할이 가장 크지. 되게 그거를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모형으로 회의주의적 뭐 어떤 생각이라든가 회의주의적 경험주의적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내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빗대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선택을 안 해서 내가 잃는 거에 대한 것과 얻는 거에 대해서 다시 분석한다거나 그냥 그냥 반사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대중을 넘어서 좀비가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비라고 하는 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예, 죽었다는 예, 뜻이잖아요. 시체는 살아는 있는데 생각을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네, 실제로 네, 보면은 다들 책상 위에 그냥 서로 다 핸드폰 보고 있고 뭐 네. 전철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냥 일상이 좀비처럼 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걸 보면 내 머릿속에 흥미가 있고 재미있고 계속 넘어가면서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느끼는 것 같고 뭔가 트렌디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냥 그 흐름을 탔을 뿐인데 그 흐름을 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거의 뭐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아, 이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빠져요. 그리고 이게 빠지면 칠면조가 된다. 칠면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네, 네, 칠면조는 네, 천일까지는 밥을 맛있게 줘요. 그러면 이 칠면조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천일 때 가장 세요. 가장 높아요. 네, 근데 네. 천일 이후에 죽어요. 주인이 그냥 칠면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들의 특징은 치명적인 최후는 내가 빠져서 거기에서 배신당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용당해서 내가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박살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인지를 못한 채 그대로 늙어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 늙어가다 보면 왜냐면 사람은요 경제 위기처럼 10년에 한 번씩 8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와요. 네. 네, 위기가 찾아오면요 그 위기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네. 위기를 반사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대중처럼 위기를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되지 위기가 기회가 안 돼요. 이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위기는 좋은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의 반대편에 있는 기회가 좋은 단어지 위기 자체는 나쁜 거예요. 음, 근데 대중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거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 위기는 풀떼기 같은 걸 먹고 헬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콜레스테롤 하나 잡기 위해서 잠 못 자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나중에 치매도 오고 심혈관계도 문제 생기고 고지혈증이 더 악화되고 뇌혈관, 심근경색, 뭐 뇌졸중 다 걸린단 말이에요. 합병증이 네, 제일 더러운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네, 공포스럽잖아요. 죽음을 느끼는 게 잠을 자면 죽음을 안 느끼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죽음을 느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위기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대중들이 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찾아가야 돼. 어, 그래서 저는 병원을 물론 저도 병원을 찾아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병원에 네, 찾아가면 거기서 뭘 주냐면 이런 졸피뎀이라든가 이런 뭐 무슨 녹슨가 뭐 어쨌든 그런 어떤 네, 잠에 관한 약을 주고 우울증 약도 줘요. 전체가 깔아앉게 만들고 사람을. 그럼 네, 그걸 주면 그걸 계속 먹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계속 먹잖아요. 제가 약을 한 달 반 정도 먹어보니까요. 뇌압이 생기더라고. 이명도 들리더라고. 네, 네. 잠을 못 자는데 그거로 유지해야 되고 평소에는 각성 상태로 밥 먹어도 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딱 문제가 생기면 내 심리도 박살나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수강생들 강의하더라도 더 얘기를 많이 하고 해주고 싶고 열정 내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창의성도 많이 줄게 되고 그- 네, 자꾸 못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게 되겠죠. 저라는 사람이. 근데 제가 네,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그동안에 훈련됐던 그 박스들, 내 체크리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네, 단식 해볼 수도 있고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요소 그리고 챗 GTP도 활용 잘 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찾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일 때 그 부정적인 걸 핸들하는 방식의 내 비즈니스를 늘 그동안에 15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제 수강생들한테 감동을 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던 게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 수강생은 저를 더 신뢰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맞아요. 사람이 앞에서는 되게 위상 있고 멋있게 품위를 지켰는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고 잠 못 잔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건 거의 내가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난 실제로 그거를 준비까지 했단 말이에요. 만약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때. 그러면 봐봐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끊임없이 제가 하는 게 또 뭐예요? 계속 수강생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단식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예. 사람은 뭔가를 먹는 것보다 뭔가를 안 먹었을 때 치유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의 금식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 이번에 금식, 단식 이걸 통해서 지금 약을 일주일째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아, 잠을 한 7번씩 지금도 깨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약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느낌이 점점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만족도가 좋아요. 7번씩 깼는데 왜 만족도가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제가 더 나아졌잖아요. 봐봐요. 음, 항상 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끔 어때요? 내가 계속 발전시키고 옆에 사람도 그걸 협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중의 방향으로 의사들이 네, 처방해준 약만 그냥 의존했다면 네, 저는 지금 뇌압과 이게 막 더 들려야 되고 그 약을 계속 지금도 복용해야 돼요. 의사한테 가면 내가 뭘 얘기하면 씨발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네, 의사들은 다 씨발이 있고요. 네, 진짜. 맞아요. 네, 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지들이 뭐 그러니까 저를 안 믿어요. 그냥 쉽게 네, 얘기하면. 그래서 의사의 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해주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내 자신을 어때요? 계속 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건 뭐다? 네,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패닉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이 어때요? 점점 더 나아질 것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대중의 생각은 좀비가 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네, 대중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사례를 통해서 아, 어쩌면 내가 뭘 놓치는 게 있구나. 이 하나만 깨달아도 정말 많은 걸 얻어요. 저는 대안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훈련해 왔는지.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래서 네가 잘났다는 걸 또 홍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제 수강생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이걸 복제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인생에는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333 법칙은 뭐 문제를 제시하고 대안을 주고 클로징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333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평소에 어떻게 쓰는 333 법칙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배우는 사람, 즉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하고 30% 시간을 보내야 된다. 전 지금도 봐봐요. 하루에 20분 책을 읽으면 하루에 네, 20분씩 책을 읽으면 2%를 내가 쓰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으면 6%의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책 읽으면 예, 얼마예요? 12%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루에 진짜 만나야 되는, 예,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루에 30%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방금 2시간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의 스크립트를 경청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 처음엔 저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네, 강의라든가 그런 유료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나중에는 더 깊은 내용이 짜낸 그 내용들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요. 전 지금 동영상 같은 걸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으면은 찌끄찌끄 오히려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동영상을 보는 상태가 이제는 안 돼요. 오히려 읽는 네,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6시간 막 그 이상 읽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 30% 이상은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는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샤워하고 있거나 혼자 산책하고 걷거나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건 다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합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쥐어 짜내야 되는 어떤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거시적인 목표가 있고 미시적인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뭘 하지 않는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했고 왜 나는 한국말을 하고 있고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철학적인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30%. 그 다음에 30%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아, 제자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관관계, 나 혼자만 이걸 알고 나 혼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나의 학생, 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와이프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리고 와이프의 가족분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듣기도 하지만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PD님처럼 지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쇼츠를 통해서 뭐 다양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333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 그러면요, 이렇게 네. 대표님. 그러면 책을 먼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순서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333 법칙이라고 하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중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대중의 삶을 봐보자고요. 누군가한테 이 영상 듣는 사람들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첫 번째, 자녀분들이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는 네, 쾌락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책 읽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쥐어짜면서 의도적으로 의무감으로 막 읽거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모르는 어떤 용어, 모르는 스토리라든가 나랑 문화가 안 맞는 것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할까요? 대부분 자녀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랑 보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건 빨리빨리 패스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자기가 공감되는 것만 편향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쾌락이면 쾌락에 있어서만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이면 게임에만 빠지고. 그러면 기본적인 시간이 30% 아니라 그 아이들은 50% 이상을 거기에 정신을 팔리고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네, 50% 일미 어때요? 내 333 법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그 나머지 50%는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50%. 나머지 50%또 생각을 안 해요. 얘네들이 맞아요. 함께 하고 있는 주변에 5명이 이 사람의 지금 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도 내가 엄마인데 맨날 뭐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면 맨날 뭐 시어머니 욕, 뭐 네, 남편의 욕, 뭐 이런 그런 것들이랑 나누는 어떤 그런 끼리끼리 그런 네, 아줌마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애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너 안 빼도 돼. 너 빼야 되는 상황인데 너 안 빼도 돼. 예. 너 딱 보기 좋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끼리끼리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또 시간을 뭐 20%, 30%또 보내요. 그리고 이런 네, 사람들하고 또, 오늘 브런치 가면서 충분히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한 거 넘어서 어때? 또 집에 가서 또 더 얘기하자고. 전화로 이제 부족한 거 전화로 또 얘기하자고 해요. 네.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만났을 때 오프라인에서 말고 또 전화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시간이 거의 20%, 30%다 이렇게 또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사람 있을까, 주변에? 대중이기 때문에 없어요.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거 확인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네, 5명이 다 나처럼 시간을 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음, 안전한 포트폴리오 100%가 나랑은 다른 거예요. 나랑은. 그쵸. 네. 나랑을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서로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신경 쓰고 나는 333 법칙을 제대로 딱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나는 이런 사람을 좀비로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네. 네, 개인으로 절대 안 만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나쁘고 혐오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요. 아,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은 문제를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계속 물어오는데 나는 문제 자체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네. 더 큰 문제를 물어보고 더 큰 문제를 물어보고 예전에는 10억 버는 게 문제라면 지금은 100억을 못 버는 게 문제고 1000억을 못 버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네, 지나고 늙어질수록 이렇게 시간을 쓰는 사람들 더 멋있게 늙지만 지금처럼 그냥 대중의 안정감으로 그냥 시간을 네, 보내고 네, 자기 인식을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칠면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대가리 뭐 닭대가리 좀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얘네들은 wake up 깨우려고 하는데 제 수강생들은 깨우려고 하면 자극받아서 도망가요 어떤 애들은. 예, 웃기죠. 나는 좋은 의도로 가는데 얘네들은 자기를 디스한다고 생각해. 근데 저처럼 시간을 안 보내면 좀비가 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그쵸. 때로는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한 게 빠져서 일한 건지 아니면 나처럼 다양한 모형으로 나를 어느 정도 객관화 시켜가지고 다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통합시키면서 문제를 보는 사고력과 이런 어떤 관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결하려고 애쓰기만 하는지 이게 되게 네. 차이가 커요. 예.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음.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